큰 박수로 맞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빔하고 연계하는 부분의 어떤 표준 정보 체계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제 BIM이나 아니면은 BIM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발주처들이 어떻게 또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건설 기준을 디지털화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업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2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현업에 있다 보면은 요즘에는 거의 이제 정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 됐고, 예전에는 저희 선배들이 봤을 때는 저녁 야근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렇게 실제 카운트되지 않은 부분들, 열정페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녹아져 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것까지 기대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요. 거기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경험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한참 은퇴를 하는데 청년들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들어왔다가도 좀 힘들다라고 그러면 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과거의 업무 체계나 제도가 계속 문서화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쭉 이어져 왔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의 그 여유폭들이 굉장히 이제 항목들의 여유폭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부가 조금 더 스마트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반복적으로 했던 비생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지털 정보를 체계화해 가면서 옆에 이제 하위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장하면서 좀 해보자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건설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간과가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건설 기준이라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납품을 하게 되면 여기 건설 기준 자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미 구조 해석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건설 기준 자체를 실용적인 측면으로, 이제 실제 실무적인 측면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동 표출,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나 해당되는 부재,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좀 추출이 되고,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좀 모든 항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자동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좀 신뢰하고 믿고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서 생산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의 이제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기준 관리 체계가 단편적으로 앞서 이제 선배님들은 많이 보셨지만 책자가 이제 계속 그때 만들어지고 협회나 학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드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외부로다가 이제 포털로다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2015년, 16년 이후 이제 쭉 했던 부분들인데, 종이 서적이 코드 체계를 갖고 나중 표준 템플릿을 갖고, 그러니까 챕터 이제 각 코드별로 적용 범위라든지 관련 기준 뭐 이렇게 해서 표준화된 서식을 갖고 딱 보면은 전자서적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편철돼 있는 책들을 전자 파일로 가져오는 데 자체만으로도 생산성을 많이 갖췄죠. 이제 컴퓨터라는 혹은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가용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맞게끔 건설 기준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보는 기준, 이렇게 전자책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라 BIM이라든지 소프트웨어거든요. 아니면은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애드인으로다가 연계를 하던 엑셀화해서 연계를 하던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좀 더 자동 표출이 되거나 자동 실행하는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자,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건설 기준 파트에서 좀 접근하겠다라는 부분이 목표가 됐고요. 과거에 이제 전산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소 체계 이런 부분도 나름 잘 귀하기를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혹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전문가들이 문장이나 수식이나 표를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해력, 해독력이 이렇게 봤을 때 문해력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많은 양의 건설 산업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장대 유형이든지 초고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적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쌓아놨던 노하우들, 선배님들이 쌓아놨던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정보 체계로 가져와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도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표준을 가져놓고 그 상태에서 회사들이 거기에 좀 더 많은 어떤 사례들을 확장하는 정보 체계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도판을 갖고 혹은 현황도를 갖고 캐드 파일을 갖던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장비를 갖고 공간적인 제약 조건이나 아니면은 드론 정보를 통해서 혹은 로봇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상에서 꼭 거기 있지 않아도 돼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어떤 확인하는 용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빔이라는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더욱이 빔이라는 툴 혹은 이제 시각적으로 디지털 목업이 되겠죠. 디지털 형상이 되는데 형상이 있으면은 형상에 맞는 기준들이 좀 더 빠르게 솔팅이 돼가지고 표출이 되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성이 높다. 그러니 완벽하게 자동화 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표출하는 단계, 과도 이전적인 측면에서 일일이 찾아보고 포털에 들어가서 찾아보던 또 그걸 가지고 출력해서 보던 부분들을 좀 바로바로 표출해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과도 이전 측면에서 좀 더 생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룰 체계가 갖춰지고 하나하나 검토 항목들이 실제 자동화 수준까지 간다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 중에 한 30개 자동화되고 나머지 수동했던 부분들이 50대 50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은 점진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쌓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문구, 서술식 문구에는 부재나 부의, 검토 항목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고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류들이 어떤 형상에 맞춰 가지고 이제 건설 기준도 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술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나름 분류를 해주고 절차에 맞춰서 재편집을 해주는 정보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 체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이 BIM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 맞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계 소프트웨어는 절차 어떤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은 제시를 해주는데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케이스는 각각의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표준 절차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표준 절차에 따라서 어떤 부재 단위로 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 단위로 토핑을 할 수 있게끔 갖다 쓸 수 있게끔 정보화 구조를 맞춰놓고 그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그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기준하고 매핑을 시켜놓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서 전단만 혹은 휨만 가져오다가 확인하겠다라는 발주처가 이 휨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부재는 혹은 전단 체크는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모델과 모델에 나와 있는 모델링된 부분 혹은 도면에 대한 부분에서 쉽게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 정보들 자체가 BIM 파일 자체에 녹아져 있다라면은 자동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업무의 도입 수준을 본다라면은 현재
우리가 디지털 모델 BIM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스마트 기기들, 드론뿐만 아니라 AR 혹은 VR이라는 부분들 장비들을 이제 디지털 장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투자 단계입니다. 국토부가 이제 시범적으로 계속 투자 단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빔이나 설계 단계에는 결국엔 설계 오류나 협의 시간 단축 혹은 공사비 최적화죠. 다양한 디지털 목업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BIM으로 하고 그 BIM 요소들이 되면 사전에 이제 시공 단계에도 검토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사 단계의 측량에 대한 정보들은 이미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3차원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천억 가까이 계속 항측도 하고 도로도 측량도 하고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계속 구축을 하고 계속 리뉴얼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2천억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게 전국 구획을 나눠 가지고 지금 정보화 해놓고 또 파일 형태도 여러 종류 형태를 해놓기 때문에 각자 사용자들이 맞는 사용하기 편한 파일 포맷으로다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다양하게 또 만들어 놓고 있고 빔이라는 부분은 이 시범적이지만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나 철도 오늘 오셨지만은 많은 부분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 간섭 혹은 사전에 어떤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는 용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지털에 대한 정보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공 단계에는 스마트 장비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 정보 취득을 해서 과거에 이제 수치도뿐만 아니라 실제 가장 신속하게 최신 버전의 그 사업을 추구하는 사이트에 대한 부분 정보를 취득을 해서 바로 이제 매핑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BIM이라는 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설계 협의라든지 민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공 단계에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증강현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검축도 해보고 단지 이제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 디지털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취득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이제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건설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발주처에서 설계 품질이나 시공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준들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다라면은 이 위에 있는 디지털 정보 업무 체계를 쭉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져가는데 실제 발주처에서는 그냥 형상만 보고 검토한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부분을 디지털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런 부분들에서 있고요. 그렇다면은 건설 기준이 수동의 한계를 좀 더 디지털 기반의 업무 체계에 맞춰 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런 체계를 좀 가져가자. 그래서 설계 단계에는 표출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좀 더 필요하다라면은 설계값 엔지니어가 확정돼 있는 설계값 구조 해석을 하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던 설계값이 이 빔 요소에 녹아져 있다라면은 좀 자동 검토까지 좀 하자라는 부분에서 룰이라는 부분도 하나하나 세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계측값이 들어오면은 그게 기준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보고서화 될 수 있게끔 현장에 사진 찍고 전송하면은 표준 템플릿에 보고서화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져간다라면은 업무 체계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예시로 꼭 BIM이어야만 되냐라고 봤을 때 현재 절차도 하고 기준만 가지고도요. 전체 절차들을 다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해당되는 드론 측량의 품질 검토에 대한 부분 모듈만 가져다가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을 여러 번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갖다가 꼭 필요한 요소의 정보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그 기록을 온라인상으로 무선상으로 전송을 해서 어떤 플랫폼이 있다라면 거기에다 넣어서 실제 디지털 기록을 남겨가지고 하나의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절차도와 기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고요. 더더욱이 빔 요소가 있다라면 이렇게 형태가 있다라면은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무량판 혹은 슬래브라는 부분에 현재의 전자 기준, 그러니까 전자 책화된 기준에서 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설계 기준이 한 25개인가 그렇고요. 이 각각의 기준들인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기준을 들어가면 그 안에도 또 슬래브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도 또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정보의 체계에서 빔이라는 형태가 있는 애라면은, 빔이라는 디지털 정보가 있는 거라면은 결국에 부재나 어떤 부위나 이런 부분이 시각화돼 있고 정보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매핑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부분에서 추진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건설 기준은 절차별로 기본적인 절차지만은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해놓고 그 조금 더 앞서 이제 더 진보적으로 나간다면 자동 표출뿐만 아니라 자동 검토까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이 BIM에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정보화가 되는데 전단만 따로 떼서 볼 수도 있고 혹은 휜만 따로 떼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프로세스의 이 검토 항목을 전체를 보겠다라는 부분에서 기준을 단순 표출하는 건 해당되는 기준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거의 만약에 좀 더 설계 단계에 쉽게 입력이 된다라면은 그 정보값을 자동으로 좀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의 활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래브 하면은 뭐 건축에서는 건축 슬래브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래브 한다면 RC인지 PC인지 혹은 뭐 FRP인지 뭐 재료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보면은 시설 부지에서 슬래브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설 기준에 보면은 바닥 슬래브도 있고요. 도로 교량의 바닥 슬래브도 있고 혹은 접한 슬래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슬래브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전자책자에서 검색을 찾아가지고 찾는다라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정보화 RCSL이라는 이 코드지만은 앞에 단의 정보가 바뀜으로써 바로 해당되는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사용자에게 표출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바닥 슬래브와 교량 기초 슬래브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또 같이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도 휜 요소라고 혹은 전단 요소라고 봤을 때 다른 요소들의 다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쉽게 해당 사용자들이 찾을 수 있게끔 정보화해 놓고 그 정보를 표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까지 가기 전 단계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이 표준을 제시를 해주면은 각자 이제 어떤 프로젝트별로 혹은 시설별로 좀 재작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보를 가져다가 또 제 나름대로 편집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또 설계 자동화를 묶을 수도 있고요. 연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이라고 제시해 주는 부분은 기준센터에서 하나의 가이드 길라잡이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쓸 수 있게끔 도구를 또 제공을 해준다라면은 이 기준센터에서 제공한 도구를 가지고 정보를 활용해서 각각의 다운로드 받아서 절차에 맞게끔 기준들을 같이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가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해당되는 기준들이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요소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혹은 연계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표출하는데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은 활용성 때문에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데 활용성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차원에 그렇다라면 정보화됐던 것들을 하나의 절차로 편집할 수 있게끔 하나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도구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부분에서 이런 편집 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가벼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뒷단에 정보들이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보가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흙막이 공법인데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 엄지 말뚝에 대한 흙막이 공법인데
현장 여건 때문에 강널 말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절차도에서 모듈 단위에 대한 흑마기 모듈을 빼버리고 가설 흑마기에 대한 강널 말뚝에 대한 부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앞서는 큰 틀에서 이제 그 편집 툴이었다면 가벼운 툴에서 절차도를 가져와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진 그리고 모듈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정보를 새롭게 추가해서 정보화돼 있기 때문에 추가해가지고 연계해서 저장해서 가져가서 쓰면 됩니다. 나중에 품질 검수할 때도 저 절차에 맞게끔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라면은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도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체계화돼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연계 표출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빔에서 쓴다라면은 애드인 형태로 이제 가져와서 너는 이 방향 슬래브야라고 이제 그 기준 센터에서 세팅해 놓은 표준 코드를 하나에 넣어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을 하면서 너는 기둥이야, 너는 슬래브야라는 부분을 지정을 해준다라면 현재는 최초에는 이제 슬래브라는 부분까지만 구분했었는데 슬래브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방향, 일방향 아니면 무량판에 가까운 이제 보가 없는 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C KRL은 그 새로운 정보 분류 체계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획화 시켜놓고 여기에 이제 다른 정보들을 물릴 수 있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둥 같은 경우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무량판을 거꾸로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초 같은 경우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건축의 무량판하고 좀 다른 기준들은 있지만 펀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단면에 대한 요소들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뒤집으면은 기둥이 되고 이 교각에 대한 부분이 기둥이 되고 기초판이 하나의 슬래브가 되는 펀칭에 대한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에서 쓰는 기준, 이거는 토목에서 쓰는 기준, 교량 쪽에서 쓰는 기준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조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하다. 그리고 다뤄야 될 부분은 위험 단면, 펀칭 전단이라는 부분에서 철근을 어떻게 배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 철근 양이 어느 정도에 될 부분은 이미 엔지니어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검토 항목은 끼워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의 여러 절차 중에 검토 항목 요소로 세팅을 해놓고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가벼운 부분의 컨셉 설계의 도로 설계에서 횡배수에 대한 부분, 배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한다라면은 이거 가벼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도에 맞춰 가지고 설계단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혹은 시공 단계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시공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관로를 어느 정도 매설해야 되는 부분, 혹은 어느 정도 이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사진을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정보화 체계가 관리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다라면은 이 기준 자체로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빔 성과는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첫 번째 빔 라이브러리하고 라이브러리는 형태거든요.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서술식으로 돼 있는 애들을 각각의 부재나 아니면 관련 기준들 서로 연계되는 기준들을 매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하나 요소라고 본다라면은 그 중에 룰과 룰셋이라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와 빔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에서는 이제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미 빔을 가지고 자동 추출하고 자동 설계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형상에 맞춰서 이미 기준이라는 부분을 배제해 놓고 형상 최적화라는 부분인데, 이제 설계사들은 거기에 룰을 연동시키죠. 어떤 조건 룰을 연동시켜서 최적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발주처에서 나중에 품질을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는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품질 검수한다라고 하면은 빔 모델에서 이 모델을 잘 잘라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캐드 도면을 잘 만들어서 철근 배근도를 만들어서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정보로 낮춰가지고 재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량을 위해서 얘를 또 단위로 쪼개가지고 단위 길이당 수량을 또 해가지고 콘크리트량, 철근량 이런 부분들을 또 뽑아줘서 연동 수량 뭐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각각의 이 내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정보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2D에 대한 정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니까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D 방식의 2D의 성과품 납품에 대한 정책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서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서툴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 체계가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과도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빔 데이터 가지고 그 도면이나 수량을 자동적으로 추출해 줄 수 있는 표준으로 정보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을 발주처에서 준비를 하면은 모델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모델만 내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시공사가 필요한 요소를 잘라가지고 추출해 나가면 되는데 이런 업무 체계가 현재로는 과거에 이제 현재 전통 방식으로는 사람이 어느 정도 투입됐느냐, 어떤 과업을 했느냐 증빙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 많은 정보들을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뜩이나 시간도 줄고 전문 청년 인력들도 안 오는 반면에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빔 모델을 납품하면은 형상만 가지고 도면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의 검토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형상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도면이나 수량을 뽑는 그런 용도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더더욱이 여기 철근을 넣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여기서 체크한다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매핑이 돼줘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도 어디에도 건설 기준에 대한 부분 얘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검수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은 형상 그러니까 빔 모델에서 추출한 도면이 정확하냐 빔 모델에서 추출한 수량이 정확하냐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 기준도 나름대로 발주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디지털화해서 실질적으로 수동이지만 혹은 자동이지만 검토 요소들, 검토 항목들을 지정을 해서 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고시가 안 된 부분인데 각각의 챕터에 품질 챕터가 있습니다. BIM 시행 지침이나 혹은 발주처들이 만들고 있는 적용 지침에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수동 검토, 자동 검토. 그래서 자동 검토에 대한 룰이 없습니다. 사실은 룰이 있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형상 기반의 몇몇 개 정도. 그렇다면 이제 건설 기준이 들어간다면 자동 검토에 대한 요소로다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검토를 준비하는 윗단 해당 디지털 건설 기준 디지털화된 부분들 설계자 혹은 시공자들이 확정 값을 넣어줘야 되는 값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처에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검토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동화되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런 업무 체계에 맞춰가지고 기준센터에서 디지털화 있는 정보 건설 기준 디지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발주처에서 나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번에는 교량이니까 수동으로는 한 30개 정도 요소, 각 요소별로 30개 정도는 수동 검토할 예정이고 자동 검토는 이런 표준으로 가져오면은 자동 검토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하나하나 이제 업무에다가 발주처가 주도적으로 업무에다가 넣는다라면은 이 부분에 이 설계자나 시공자들은 정보를 그렇게 쉽게 여기서는 이제 설계 자동화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름대로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나름대로 발주처가 체계화만 되면은 여기에서 편의성은 나름대로 개발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설계 혹은 시공사들이 축적을 해서 맞춤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후배들한테 전달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된다라면은
형상까지 가는 디지털화가 아니라 건설 기준까지 잘 아우러지는 업무 체계가 갖춰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앞서 보셨던 그 표준을 만드는 일환으로 지금 IFC KR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뒷단에 이제 지금 밑에 단에는 이 표준이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정보와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와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그 IFC에 혹은 후처리로 다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아니다. 이번에 표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툴킷을 만들고 혹은 소프트웨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툴킷이지 이 표준이 만들어진다라면은 IFC 구조, KR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면 앞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동등한 어떤 결과값을 가져와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 IFC KR이 표준화됐다라면은 애드인 형태로 빔 설계 단계에 나는 이런 요소들의 입력값을 입력값을 혹은 여기에서 연동해 가지고 자동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입력값을 넣어주고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엑셀 기반으로 검토도 할 수 있고 IFC 기반으로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IFC에 많은 정보를 왜 넣어야 되냐라고 한다라면은 IFC는 검토용 요소만 가져가고 실질적인 많은 정보들은 엑셀 기반의 표준 IFC KR 포맷으로다가 정보를 내뱉어서 각각의 이제 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엑셀과 IFC 모델의 형상 모델이 이원화되면 그게 맞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IFC로 자꾸 넣으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의성은 어떻게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애드인 툴을 통해 가지고 전단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 입력을 한다라면은 각각의 자동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동을 넣을 수도 있고 연계도 부분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추출해서 연계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건설 기준의 영역은 표준을 제시를 해주고 정보 체계를 세팅을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워낙에 잘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연계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KDS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KCS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장비에 계측이나 조사 장비 취득값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의 기록과 보고용 기록이 되겠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조치로도 바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웨어블 함과 동시에 바로 보고서 형태로 갖춰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가는 역할에서 이 건설 기준이 연결이 된다면은 적절하게 다짐 및 적정 두께로 시공이 되고 있다. 사진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 정보가 기록이 된다라면은 각각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시공 단계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이 기록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별도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이 부분은 저희가 데모용이지만은 표준화되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서 실제 LOD 350 정도에서 정보를 가지고 해당 룰을 돌려서 300일 때는 300 수준의 검토, 350일 때는 350 수준의 검토 요소를 체크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랑 거의 유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 효과는 기존의 이제 설계나 시공단에 그 현상만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기준과 연계해 가지고 품질이나 안전성을 기준에 입각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가져가고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으로 KDS, KCS는 굉장히 얼개가 좀 듬성합니다. 그래서 하위의 지침이나 편람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